이 증상과 증후라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원래 기본적으로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찢어지면 꼬매야 낫는다고 알죠? 부러지면 기부스에서 해야 붙는 줄 알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막다 먹인 삼겹살 두툼한 거, 또 닭다리 갖다 붙이고 꼬매면 붙어요? 안 붙죠. 아니 아까 꼬매면 붙는다고 말했고 기부스하고 꼬매는 것은 붙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붙는데 도움은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되지만 붙고 안 붙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동물들은 찢어지면 뭐예요? 야생동물은 꼬매는가요? 기부스 하든가요? 아니잖아요. 한 예를 들을게요. 사슴들이 이게 달려다가 잘못해서 부러질 경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을 이제 멀쩡한 다리로 파고 따뜻한 지혈을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2주 동안 안 잡혀 먹으면 2주면 붙어요. 대신 굶지요. 그럼 저절로 붙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도시에 30년, 40년 이상 살던 사람이니까 시골 농사를 짓는다고 흉내내고 집 짓는다고 흉내를 냈는데 그 맨날 다쳐요. 작은 건 말도 못하고 심지어 엄청나게 심하게 엔진톱으로 찢어지기도 하고 막 좀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가벼운 것들은 이제 살만 살짝 붙여주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테이프로 붙여요. 가볍게 지금. 그렇게 이제 조심하고 한 3일, 5일 지나도 대부분 붙어 있거든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연 치유 이걸 강조하게 된 거죠. 일단 증상과 증후라는 것은 결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나타난 결과인 거죠. 근데 이미 나타났잖아요. 증상과 증후는. 근데 그것과 씨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싸우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상과 증후의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성찰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증상과 증후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자, 왜 아프겠어요? 사실 열이 왜 나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렇죠. 바이러스가 왜 들어왔어요? 평소에 건강관리가 안 돼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관점에서 증상과 증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물론 증상과 증후가 없으면 더 좋죠. 열이 나는데 열을 방치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열을 방치하지 말되, 근데 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게 약간 미열 정도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고열이라고 표현할 때는 41점 몇 도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아주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건 일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고열이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우리 몸에 데미지, 즉 내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열이 나네? 그러면 몸이 힘들면 좀 쉬고, 또 이열치열이라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고, 물론 정 괴로우면 그때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상과 증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배후에 원인에 좀 더 갖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증상과 증후라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능동적으로 하는 조치인데, 왜 그러냐면 열이 높아질수록 면역력과 효소력이 더 증가해요.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네요. 화학 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을 빨리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가열을 하잖아요. 가열을 하는 목적은 그 화학 반응을 빨리 일으키고, 우리 몸도 스스로 가열을 시켜서 화학 반응, 그게 면역 반응이나 효소의 반응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일부러 올리는 거죠. 사실 이런 그 자연에는 어떤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이유, 가치가 있어요. 그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건데, 현상의 가치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심지어 암도 고마워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암이 왜 생겼을까요? 자, 근원적인 걸 한번 접근해야 되거든요. 암은 어떻게 하죠? 평소 고기를 많이 먹었다든지, 과로를 했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질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몸 안에서는 계속 이게 쌓이고 있는 거죠. 쌓이고 있는다는 건 뭐예요? 몸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원래 그러면 감기도 걸리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런 것들은 하루 쉬고 나면 또 회복이 되고 이런 반복되는 건데, 결국 그 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거든요. 이때 모든 세포가 괴로워할 때 어느 한 부위가 암세포로 이제 전환이 돼요. 제일 약한 놈들이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뭘 좋아하죠? 몸에 도폐물, 독성 물질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발생이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그 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암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독을 가두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암덩어리를 그냥 제거만 하고 생활 습관을 안 바꾸고 여전히 독을 만들어내는 생활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했는데 얼마 있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즉 수술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수술을 하면 독을 다룰 수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제거된 암덩어리가 하는 일이 독을 노폐물을 끌어당기는 역할들을 할 존재가 없어지니까 다른 세포도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과 징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깨워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런 것을 계기로 만약 암이든 또 심지어 감기를 걸리고 이제부터 좀 더 마음을 과로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좀 더 진정한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암 환자는 책을 이렇게 써요. 암 고맙다 이런 책도 쓰게 되거든요. 그냥 이런 것처럼 깨달음이 있으면 증상과 징후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안 되고 적절하게 여러 가지 해열제도 좋고 침이나 뜸도 좋고 이런 다양한 자연요법도 좋고 이런 걸 통해서 조절을 하면서 근원적인 것들에 접근을 한다면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그 계기, 시점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질병이고 증상이고 징후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이에요.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는 그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생활을 살다가 이제 나중에 노화가 되면 더 이상 이제 기능하기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이제 일주일이든 한 달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아픈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게 이제 이걸 자연사라고 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아프게 되면 회복시켜주고 평상 일상적으로 살아있게 움직이게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는 그 힘이 생명력, 그것이 자연치유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힘이 그냥 일상적으로 따질 땐 그냥 움직이고 먹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만 있지만 아프게 되면 아픈 그런 것들을 상황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힘을 또 갖게 그걸 보자 우리가 항상성 이렇게 표현하거나 면역력, 효소력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변비는 현미채식을 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해결이 되고요. 그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변비들 싹 없어지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것도 6주 정도면 완전히 뚫어지고 암도 6주에서 석 달 내에 싹 없어지고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우리 내면에 갖고 있다는 거죠.